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던 예상 설비 투자비를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서 대구와 경북 도시가스 요금이 뻥튀기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는 역점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평소 다양한 원인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환자가 늘고 있는데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우남 소식, 오늘은 큰 비만 오면 넘치고 오염됐던 전남 광양의 도시마천들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30에서 최고 60mm 정도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려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7도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 목요일까지 극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도시가스 요금이 뻥튀기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던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은 시민들이 더 내야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도시가스 사업자인 대성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배관공사 등에 82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725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96억 원을 덜 썼지만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미리 냈던 예상 투자비를 근거로 결정됐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내곳인 경상북도의 경우 예상 투자비는 1,16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1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덜 썼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비용을 정하기 위해 예상 설비 투자비를 각 시도에 미리 제출하는데 덜 사용했더라도 요금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공급 규정 지침에 정산을 하도록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산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앞으로 감사원이 실제 집행됐던 투자비로 요금을 계산해 봤더니 대구 시민은 6억 4천만 원, 경북 도민은 34억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부산과 경기도는 덜 쓴 공급 설비 투자비를 다음해 공급 비용에 반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4년간 집행 안 된 금액을 반영해 내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1.85%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경상북도는 지난해 미사용 금액만 반영했고 도시가스 구역 4곳 중 한 곳만 공급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하나치를 동시에 다 정산을 했을 때 이게 또 공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서 감사원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서 감사원은 미집행된 도시가스 공급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을 마련해 공급 비용에 반영시키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는 경북의 역점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공약 외에는 거의 반영된 게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서 대응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과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경북 사업은 대통령 공약 분야가 전부입니다.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공약 사업은 경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 사업도 모조리 반영된 겁니다. 공약 사업 자체도 대구나 전북은 미래 성장 산업이나 도시의 틀을 바꾸는 큼지막한 대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경북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감마저 듭니다. 대선 당시부터 대응이 미약했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경상북도의 발표처럼 역점 사업이나 새로 발굴한 사업이 반영된 건 거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실천 과제 중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 그나마 경북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350개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구상한 새로운 발전 전략은 아예 없습니다. 특히 경북의 새로운 발전축인 도청 신도시 권역 사업, 즉 생태관광 벨트, 바이오 백신 등 주력했던 프로젝트조차 제외됐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분야들이 기대만큼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산업들을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갈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다듬어서 세부 사업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뒤늦게나마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4개 사업에 고령군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낙후된 고령군이 발전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따르면 가야문화권 조서 연구 및 정비 사업을 비롯해 김천 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 광주 동서 내륙철도 건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4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선정됐습니다. 고령군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 고령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피서객이 늘고 있어 피서 경기가 어느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기업들의 하계 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 피서철에 막이 올랐습니다.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천막과 파라솔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바닷가 나와서 애들 물놀이도 좀 즐기고 그러고 싶어서 짬을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수욕장 상가는 물론 인근 바닷가 횟집의 매출도 느는 등 피서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산간 계곡에 물이 말라 해수욕장 등 바닷가가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니까 계곡보다는 바닷가 관광객이 지금 한 10여 % 정도 작년 대비보다는 좀 높습니다. 지난해 울산 포항에 이어 올해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접근성도 좋아져 올해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에 553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이 추세라면 올 피서 경기는 호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폭염에다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잠 못 이루는 수면 장애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잠을 자면서 이리저리 뒤척이길 반복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뇌파를 측정했더니 수면 단계가 숙면이라고 할 수 있는 3, 4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2단계에만 겨우 머무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2010년 28만 9,500명에서 2015년 45만 6천 명으로 57%가량 늘었습니다. 요즘같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에는 환자가 더욱 늘고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빛과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성에 영향을 미쳐서 숙면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코골이와 하지 불안 증후군, 우울증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불면증이라 여기고 방치하면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 심뇌 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 조절이 제대로 안 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잠을 오래 못 자면은 치매라든지 퇴행성 진단이 온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특히나 그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증이 동반되면은 전문의는 수면 장애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달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전세 가격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달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05% 올라 지난 2015년 0.07%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0.22%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중구와 남구, 달서구 순으로 증가했고 북구만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큰 비만 오면 넘치고 오염됐던 전남 광양의 도심 하천들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수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장미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벚나무를 심어 터널을 만들고 장미꽃 동산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하천 옆으로는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서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들어섰습니다. 곳곳에 체육시설을 갖추고 야간 조명까지 갖춘 분수대로 한여름 피서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정비시설이 돼 있어가지고요.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주위에 낚시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갖고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해마다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천변도 말끔히 단장됐습니다. 넓은 고수부지를 깔고 원두막과 징검다리가 들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문이 열리는 자동부와 함께 하천 호항과 경계석을 강화해 홍수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두 200억 원을 들여 동천과 서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기 위한 정비 사업에 꾸준히 나선 결과입니다. 광양읍 동서천변의 하천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재해 예방은 물론 고수부지 확보와 산책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젖줄이면서도 여름철 상습 재해 지역으로 쓸모없이 방치됐던 광양읍 동서천. 정비 사업 3년여 만에 자연이 숨쉬는 생태 하천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학 캠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나 숙박시설에서 운영하는 불법 어학 캠프가 적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운영하는 영어 캠프 광고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선불로 참가비를 내면 다양한 영어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영어 캠프는 시작 일주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캠프들은 다 못하고 선택한 거였는데 아까운 시간들 보내야 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법 어학 캠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과 폐교를 임대해 어학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 중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과 협정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개설하는 어학 캠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 학교에 전화를 하면 그 학교에서 이제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아 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어학 캠프의 경우 취소 시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교육 내용도 광고와는 달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어학캠프의 경우 각 학교별로 나누어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불법 어학캠프를 확인해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이곳을 여행하는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올해 5월 중순부터 시작돼 최근 2주 동안 최고조를 보이고 있는데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성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홍콩과 대만을 여행할 경우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할 때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귀가 후에 증상이 발현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로 드러난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성교육 사건과 관련해 피해 초등생과 학부모들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처분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관에서 영상물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구청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강제로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가 수시로 해당 학교를 드나들었는데도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주 특산품인 성주참외가 국군 장병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성주군은 이달 중으로 국방부와 성주참외 수급 체결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4차례에 걸쳐 성주참외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군납을 비롯해 간부 개별 구입 독려 등을 통해 500여 톤 11억 원 상당의 성주참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책으로 성주참외를 군부대에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성매매 종사자를 상대로 상담과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정한 뒤 이들을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자활 신청을 하면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로 10달 동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자갈마당 정비를 위해 도원동 도심 부적격 시설 주변 정비 추진단을 구성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자갈마당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에서 벌이나 뱀 등 독충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1,5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월에서 9월 사이 피해 환자가 1,140여 명으로 7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에 쏘인 경우가 1,13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뱀에 물린 경우 1,305건, 진해 해파리에 물린 경우는 각각 123건과 22건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0대가 1,000여 명으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의 20대 총선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특징과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트위터 게시물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이 리트윗한 상위 100개를 분석한 결과 87개는 포지티브 성향이었고 13개만 네거티브였습니다. 또 사진과 동영상을 인용하는 트윗은 8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언론 보도를 활용한 객관적인 자료 인용은 10개에 그쳤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3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 목요일까지 극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